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요즘 가장 흔한 그 척추 질환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그 정의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원인, 즉 신경 구조물의 어떤 기계적인 압박이나 혈류의 장애에 의해서 척추 중앙의 그 척추관, 즉 신경근관 또는 추간근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의 어떤 파행성 통증, 그리고 또 방사통 및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임상 증후군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예. 그 마지막에 증상 중에 방사통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전기 가듯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말하죠. 방사선 모양으로. 그렇군요. 예.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앞쪽에 있는 단어 척추관은 어떤 것인가요? 예, 척추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목뼈서부터 이 허리뼈까지 척추 가운데에 하나의 길다란 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속이 비어 있는 곳을 척추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이 비어 있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척추관, 이제 척추 관절과 관절 사이에 그 관이 있는데 그 속에는 척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제 척수관은 새끼손가락처럼 아주 굵은 우리 중추신경인데, 그게 목서부터 이 엉치까지 척수가 이제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척수 옆에서 33개의 이제 척수신경이 나가면서, 우리 이제 전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척추관 협착증 어느 부위에 가장 잘 발생되는 질병 증상인가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주로 허리 요추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부위에 발생할 경우에는 요추관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또 이제 경추에도 가끔씩 좀 허리보다는 덜하지만은 발생하게 되는데, 경추 부위에 발생할 경우는 경추관 협착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또 부분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현대 의학에서는 노화에 따른 이제 퇴행성 병변이나 어떤 골극에 의한 척추관의 협착, 그리고 주변 점막의 부종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 그리고 외상 및 선천적인 원인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척추 뼈와 뼈 사이에는 탄력적인 추간 조직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추간판, 즉 디스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의 내부는 부드러운 수액으로 되어 있고, 이 겉은 이 단단한 섬유륜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면은 추간판이 이제 이 척추에 부착된 부위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가시 같은 모양으로 뼈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골극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시에 척추관을 구성하는 이제 그 후관절 돌기, 그리고 추궁, 그 황색인대 등에서도 변성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두꺼워져서 척추관 전후 또는 좌우 이 사방을 좁아지게 하게 됩니다. 이때 척추가 전방이나 후방으로 이제 휘어져서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누르게 되고 혈류 장애를 일으키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은 운동량이 많은 요추와 척추에서, 즉 요추와 이 경추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게 되고, 등뼈인 흉추에서는 드문 편입니다. 예. 허리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 설명해 주시고요. 허리 디스크나 다른 척추 질환과는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요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허리의 통증이 좀 더 빈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추간판 탈출증 때와는 달리 엉덩이나 항문 쪽으로 찌르는 듯 또는 쥐어 짜는 듯 하거나 어떤 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다리의 감각장애 및 근력 저하가 또 동반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통증이나 감각장애 및 근력 저하는 찬 기후에 노출될 때는 더 심해지고,
또 활동할 때 더 심해지게 되고 또 따뜻하게 해주거나 안정을 취하게 되면은 호전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 증상의 특징은 더 심해지면 허리를 굽히거나 걸음을 멈추고 쪼그리고 앉아서 쉬게 되면 또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보행을 하게 되면 같은 증상이 반복되게 되는데 협착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 보행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종아리 발목이나 그리고 무릎, 허벅지, 엉덩이 및 서해부를 따라서 넓은 범위의 감각 소실 및 저린감 같은 그 감각 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장애 및 또 운동 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할 경우는 소변의 배뇨 장애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여러 증상을 또 불러일으키는군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목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인 경추관 협착증 예. 주요 증상은 무엇이고 목 디스크와는 다른 증상들 또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추관 협착증의 임상 증상은 주로 신경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 목 부위의 어떤 국한된 통증, 그리고 어깨와 팔의 양팔의 통증, 그리고 양팔 운동 및 감각의 이상, 소견, 그리고 척수병증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특징은 목과 어깨, 양팔의 신경근을 따라서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의 악화, 완화가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면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다가 외상을 받으면 급속히 악화가 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은 팔의 근력의 마비 내지 무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 두 가지 모두 팔이나 다리 쪽까지도 그 증상이 옮겨가기도 하는군요. 옮겨간다기보다는 목뼈의 문제가 이제 허리뼈의 문제와 같이 대부분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의 무게중심이 하중에 목에 국한되냐 허리에 국한되냐에 따라서 그쪽에 나타나기도 하고 양쪽에 동시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양쪽에 동시에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옮겨가기보단 동반된다 이렇게 그렇죠. 또 생각할 수 있군요.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 그리고 검사에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먼저 환자가 호소하는 이제 그 증상들을 통해서도 대충 그 환자의 증상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사선학적인 검사로서 확진을 해야 됩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도 이제 척추의 전방 전후증이나 퇴행성 여부는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척추관의 좁아진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 전사나 단성 촬영증 CT라는 것을 하든지 MRI 자기 공명 영상 어떤 촬영을 한다든지 또는 척수 조영술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이 중에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라든지 척추 MRI 촬영은 이 추간판의 변성과 척추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압박된 부위를 좀 더 더욱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양 한방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효능이나 효과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양 한방에서는 모두 먼저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정과 운동 제한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양방에서는 이제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을 먼저 투여하게 되고 심할 경우는 또 어떤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보완적으로 열치료, 마사지, 견인치료 등 물리치료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근력의 저하나 척수 손상이 증상 또는 마미 증후군 등이 생길 경우에는 양방에서는 요추의 이제 경우 감압술이나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신경근이 눌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더 심할 경우는 금속 내 고정 장치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주로 보존적인 치료법으로서 추나요법이나 한방 물리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약침요법, 약물요법, 봉침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클리닉에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척추 구조를 잡아주는 FCSD라는 치료를 통해서 더욱
안정되고 그리고 지속적이며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보존적인 방법으로서는 저희 클리닉에서 골반 균형요법이라든지 두개 천골 교정요법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FCST라는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치료하는 방법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클리닉에서 활용되고 있는 FCST라는 치료는 턱관절의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척추를 정렬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래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디스크이든 또는 퇴행성 척추증이든 척추 질환이 왜 발생합니까? 척추 구조가 틀어지거나 굽어지고 삐뚤어져야만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굽어지거나 틀어진 척추 구조를 원래 정상 구조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가장 먼저 경추와 흉추 골반 등을 정상 구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척추의 무게중심 축을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척추 교정 치료, 즉 FCST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라디오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TV로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전신에 틀어진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더니 왜 턱관절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화면을 같이 보여주시다면 훨씬 더 좋겠는데요. 우선 척추 구조는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여러 개의 척추뼈가 하나의 관절을 이루면서 연결돼서 하나의 기둥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주자를 써서 전신 척추를 척추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둥 형태의 척추는 위로 머리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엉치뼈와 골반뼈, 꼬리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옆에는 33개의 척수신경이 분포돼서 전신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둥처럼 연결된 모든 관절이 연결돼서 기둥처럼 생긴 이 척추뼈가 정상적인 형태의 생적인 커브를 만족시키는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척추 질환도 우리는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형태의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 턱관절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목뼈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된 척추뼈에는 유일하게 두 번째 목뼈에만 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은 머리통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전신 척추의 운동 중심축 역할을 또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 척추 구조는 이 축추에 의해서 어떻게 틀어지고 무너지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예. 어떤 이유로 축추에 의해서 전신 척추 구조가 무너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될까요? 야, 우리 보통은 이제 건축 구조도 축이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예, 모두 틀어지게 됩니다. 우리 축이 틀어지면은 그 구조물이 정상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도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 즉 2번 경추인 척추가 틀어져야만 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우리 머리의 무게 중심이 척추의 중력 중심 축을 벗어나면서 척추 구조가 어느 쪽으로 틀어지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정상적인 형태의 척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턱관절의 균형 조절 치료를 하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축을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턱관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턱관절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 즉 이 신경과 연결된 각각의 136개의 근육들, 그리고 이 근육과 연결된 24마디의 척추, 이 특히 턱관절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5번 뇌신경과 연결된 2번 경추, 축추. 그래서 틀어진 축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양측 턱관절에 어떤 신경의 압박이 없다면 틀어진 이 축추 2번 경추와 연결된 그 수많은 근육과 연결된 척추의 구조는 다시 원래 위치인 정상 구조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미니 강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척추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개 말씀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튼튼한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턱관절의 좌우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씹는 저작 습관을 양쪽으로 씹는 저작 습관으로 바꿔야 되고 또 단단한 그 음식을 씹는 저작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턱을 개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구강 습관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평상시 항상 바른 척추 자세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걷는 자세 습관도 모두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척추를 곧줄 세운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항상 이 하루에 6km 이상씩 걷는 보행 습관을 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이 현미식, 채식을 같이 생활함으로써 또 소화기 기능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턱관절 중에서 전신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키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바른 척추 자세를 바른 척추 자세로 어떤 구강의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에서 턱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또 몸 스트레칭과 보행 스트레칭 같은 운동을 하루 1시간에 3회 이상씩을 생활해 보십시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바른 마음 자세, 그리고 바른 척추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 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